안녕하세요. 권영호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자동차는 렉서스입니다. 렉서스 IS250. 이 자동차가 권영호를 찾아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변속 충격이랍니다. 이 자동차를 진단해 봤습니다. 엔진룸에서 소리도 들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한테 보여드리지는 않지만 엔진룸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상당히 조용한 자동차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동차가 변속 충격이 왜 생기는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변속 충격은 무엇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변속기가 문제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변속기 이전에 엔진이 먼저라는 말씀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파워트레인이라고 그랬죠. 엔진에서 정상적인 출력을 내는 자동차는 변속기에서 약간의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냥 무시가 되고 변속이 됩니다. 그런데 엔진에서 문제가 있으면 변속 시기에 영향을 줍니다. 그것 때문에 변속이 부드럽지 못하고 충격을 가져온다. 이런 내용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동차가 변속 충격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변속기를 의심하지 마시고요. 먼저 엔진 상태를 보시기 바랍니다. 엔진 상태는 그런대로 괜찮다라고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겠는데 이 자동차가 현재 시동을 걸어놓은 지가 몇 시간 됩니다. 배기구에서 물 한 방울도 안 나옵니다. 배기구에서 바닥으로 물이 좀 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안 떨어집니다. 왜 안 떨어지겠습니까? 물이 안 나오는 이유는 완전 연소가 안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완전 연소가 되면 물이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완전 연소가 안 되는 것인가? 첫째가 공연비가 안 맞는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공연비가 맞았더라도 점화장치에 문제가 있으면 그렇습니다. 두 가지만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공연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건이 뭡니까? 엔진 오일의 점도, 또한 냉각수의 비중, 그 외에 인젝터가 막혔다든가 연료의 질이 나쁘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공연비에 영향을 주고 완전 연소가 안 되는 조건에서는 점화 시기에 의해서 변속 충격이 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드리는 것이고 이 자동차를 아껴놓고 가신 선생님한테도 일부는 내용을 전송해 드렸는데 어떤 내용인가를 여러분한테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한테 지금 소개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 엔진 부하입니다. 엔진 부하가 높습니다. 그리고 냉각수 온도를 보면 높습니다. 연료 단기 보정과 장기 보정이 있는데 연료 장기 보정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엔진 회전수를 보면 700rpm대로 나오고 있죠. 이 차는 6실린더입니다. 6실린더의 rpm이 이렇게 나오면 좀 약간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점화 타이밍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점화 시기라고 해서 나오는데 11, 12, 13, 14 뭐 이런 식으로 변하고 있네요. 진각 점화 중입니다. 진각 점화의 개념을 전에도 어떤 영상에서 넣어드렸는데요. 이거는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노킹 소리가 나는 자동차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아마 고급유를 넣으라고 할 겁니다. 냉각수 온도가 95도씨로 나옵니다. 엄청나게 높은 온도입니다. 증발가스 순환량이라고 해서 나오는데요. 이거는 정비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 말은 연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연료를 당기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연료를 당긴다. 어디로 당기겠습니까? PCSV입니다. 퍼지 컨트롤 솔레노이드 밸브를 통해서 연료를 잡아당기고 있다. 그것 때문에 주행할 때는 과도한 연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연료 장기 보정에서 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연료 장기 보정 했는데 마이너스 아닙니까? 0.8%를 빼고 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뭡니까?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이런 과정에서 흡입이 잘 됐을 때 압축에 문제가 있으면 연소불량이 옵니다. 점화에 문제가 있어도 연소불량이 오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여러분들은 PCSV를 바꿀 것이냐, PCSV를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계속 연료를 당기고 있다는 얘기는 이 ECU가 인젝터를 통해서 분사를 하지만 그게 연료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ECU를 하여금 증발가스를 더 들어올 수 있도록 엔진으로 공급시킬 수 있도록 PCSV라고 하는 밸브를 계속 가동을 시키는 겁니다. PCSV가 뭡니까? 라고 또 혹시 물어보실 분을 위해서 이겁니다. 이게 증발가스가 엔진으로 계속 공급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바꿨답니다. 그러니까 바꿨어도 연료가 부족하다. 이유가 뭡니까? 인젝터가 막혀서 그렇겠습니까? 아닙니다. 결국은 압축이 문제가 생겨서 비정상 압축, 정상적인 압축이 아니기 때문에 비정상 압축된 곳에다가
점화를 시켜서 완전 연소를 시키려고 하지만 불완전 연소가 발생한다. 그러면 산수 센서를 봤을 때 여러분께 잠시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드라이버가 산수 센서의 기준선입니다. 여기서 피드백이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는 피드백이 낮은 영역에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 ECU는 계속 연료 보정을 하는 겁니다. 연료 보정을 하기 위한 장치가 바로 이 장치입니다. PCSV라는 겁니다. 이 장치를 통해서 연료 탱크에 있는 휘발유 가스를 뿜어서 이쪽으로 빨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연료가 부족하다. 자, 그것 때문에 이 자동차는 점화 타이밍을 앞으로 진각시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학교에 다닐 때 지각이라는 말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학교를 빨리 오는 학생한테 너 왜 진각했어? 이렇게 선생님은 야단 안 치죠. 꼭 너 왜 늦었어? 왜 지각했어? 라고 하지 않습니까? 학교를 늦게 가는 걸 지각, 학교를 빨리 가는 건 진각입니다. 마찬가지로 엔진이 회전하고 있을 때 어느 시기에서 점화를 해야 되는데 이것보다 앞에 가서 점화하는 걸 진각이라고 하고요. 여기 정상보다 뒤에 가서 점화하는 걸 지각 점화라고 하는 겁니다. 지각 점화는 RPM이 높거나 연료가 많이 들어올 때입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는 정상적인 점화 시기보다 앞에 가서 하는 겁니다. 곧 연료가 덜 들어온다는 조건 하에서 이렇게 제어하는 겁니다. 연료가 충분히 들어오는데도 연료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이유, 바로 연소 불량이라는 얘기예요. 엔진 오일이 불량이어서 연소가 안 되기 때문에 늘 배고픈 점화 상태가 나타나서 곧 배고픈 연료가 나가서 그것이 배기가스로 보이는 겁니다. 자, 여기가 지금 배기구입니다. 시동을 걸어놓은 지 한참 됐는데 이 바닥에 물이 좀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집니다. 그리고 배기구는 새카맣습니다. 새카만 이유가 뭐니까? 가솔린이 뭡니까? 탄소가 8개, 수소가 18개입니다. 그 분자가 공기 O2를 만나서 완전 연소를 하면 가솔린 속에 들어있는 수소 분자 H가 O2를 만나면 HO2가 되죠. 물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현재 팬이 돌고 있네요. 엄청나게 세게 돕니다. 이렇게 팬이 세게 도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냉각수를 건드려 놓으면요, 팬이 잠깐 돕니다. 윙 했다가 좀 있다가 꺼집니다. 근데 이 자동차는 오래 돕니다. 아까도 제가 들어봤는데 다른 차보다 훨씬 더 오래 돈다. 팬이 오래 도는 이유는 엔진열이 과도하게 높아서, 또 팬이 쉬는 시간, 팬이 돌다가 멈추고 나서 쉬는 시간이 길어져서 팬이 돌아가는 겁니다. 곧 엔진의 전기를 아껴주는 작동을 한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자동차에서 발전기가 한번 돌면서 엔진의 출력을 뺏어오는 양을 계산하시면 가능하면 전기를 아껴주는 것이 엔진의 성능을 좋게 해준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여러분들 자동차에서 주로 문제되는 것은 냉각수와 오일, 그리고 스파크 플러그 장치의 성능, 스파크 플러그 갭에 따라서 완전 연소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결정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스파크 플러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좌뱅크, 또 이쪽을 우뱅크라고 그래요. 좌뱅크에 스파크 플러그가 3개가 있어요. 하나, 둘, 3개 있어요. 우뱅크는 여기 플러그가 이쪽에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 덮여 있죠. 여기 2개, 이걸 떼야 돼. 이걸 탈거를 하고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얘부터 간격을 조정하고 냉각수하고 오일 이런 걸 건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연비가 바뀌어버려요. 이제 여기 값이 바뀌는 거예요. 냉각수 온도도 바뀌면 플러그 갭을 다시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얘를 손대는 게 아니라 냉각수와 오일이 좋아진 다음에 한참 안정화시킨 다음에 공기량 센서 데이터를 보고 플러그 갭을 몇 미리로 할 것이냐 결정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이걸 뜯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쪽은 호스만 제거하면 떨어지지만 인테이크 매니폴드입니다. 서지 탱크랑 같이 있는 건데 이 부분은 인테이크 매니폴드라고 여기를 서지 탱크라고 그래요. 같은 부속인데도 명칭이 다른 거예요. 이걸 탈거하고 난 다음에 스파크 플러그를 빼서 갭 조절을 해서 끼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확인했을 때 플러그 갭 조절이 필요하다. 그럼 또 뜯어야 돼요. 불편한 것을 2번, 3번 뜯는 일이 생기니까 안 뜯기 위해서 가능하면 최대한 다른 걸 먼저 바운드리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그리 간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치료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치료도 해보고 주사도 써보고 약도 써보고 해서 해도 안 되면 나중에 수술로 가지 않습니까? 똑같은 식이에요. 지금 세척류 드레인 하는 중이에요.
방금 전에 컵을 받아서 놓은 겁니다. 24시간 정도 클리닝을 해서 나온 세척류인데 까칠까칠한 것들, 이물질들 없습니다. 이제는 정상적인 오일 들어가면 사라질 겁니다. 보이죠? 필터가 여기에요. 이게 필터예요. 여기서 나온 필터. 세척을 해내서 그런지 세척을 안 했을 때 필터하고 세척을 했을 때 필터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필터까지도 다 클리닝 했지만 바꿔야 되는 입장이고요. 이게 필터를 체결하는 하우징인데 기분 좋게 싹 닦았습니다. 냉각수 보조 탱크에서 진단했잖아요. 여기 캡을 열고 확인해 봤습니다. 비중을 보니까 몇 도예요? 엄청나게 올라갔죠. 여기서 보던 비중보다 실제로 엔진 내부에 들어있는 양은 더 진하네요. 이제 감이 잡힙니까? 차는 타셨겠죠? 안녕하세요, 권영호입니다. IS250. 어젯밤에 엔진 오일까지 이제 정상적으로 채워 놓고요. 시동 걸어서 또 오늘 또 아침부터 시동 걸어 놓고 지금 배기구 쪽에 온도 체크 중입니다. 엔진 컨디션 보면서 보시다시피 지금 물방울이 보입니까? 여기 흔들리는 게 촐랑촐랑 하는 거. 지금 물방울 나오는 양을 봐가면서 마무리를 할 생각으로 관찰 중에 있으니까 지금 뭐 하고 있나 궁금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기다려 주세요. 며칠째 22일 날 차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인데요. 이 자동차 정비를 다 끝냈습니다. 끝낸 상태에서 엔진의 모습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계셨습니까? 오늘은 쉬는 날입니까? 근무하는 날입니까? 마당으로 이제 빼놓은 상태고요. 정비는 다 이제 완료했습니다. 배기구에서 물이 너무나 많이 나오네요. 그리고 카본 덩어리들이 차를 빼면서 흐른 물자국이고요. 여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도 물 흐른 자국이고요. 바닥에 젖어 있는 모습 보이십니까? 까만 가루들 잔뜩 나왔죠. 보이세요? 여기 까만 카본 매연들입니다. 이게 배기구에서 잔뜩 나와서 여기가 배기구가 있었는데 이렇게 흘러서 이리 온 거예요. 또 여기서 흘러갖고 여기까지 쭉 흘러나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이에요. 이런 것들이 운행 중에 빠져나올 겁니다. 일부러 배기관 내부 청소는 안 했어요. 운행하면서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직접 경험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정비 완료 결과를 통보하는 거니까 시간 내보세요. 이제 변속 충격이 사라졌냐고 말씀하셨죠. 주운전 잘 안 하는 사람인데 차 가지고 지금 나왔어요. 속도 보이십니까? 지금 변속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릅니다. 지금 자동차가 변속이 됐다는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보통 간단하게 와서 하루 종일 기다렸다가 차를 해가시는 분들은 이런 거를 약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차를 맡겨주신 게 충분하니까 여유있게 정비를 했지 않습니까? 자동차가 미쳤다고 해야 되나? 좋을 것 같은데 그 말이. 로타리 돌아서 사무실 쪽으로 가겠습니다. 오픈해놓은 상태라 길게 못 비워서 뻑을 돌았습니다. 회전 로타리 돌았고요. 엑셀을 지금 밟고 있는 중입니다. 옆에서 우리 손님께서 계시는데 변속감이 느끼십니까? 안 느껴지죠? 엑셀을 밟았는데도 중간중간에 턱턱 건너가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죠. 방지턱도 지나갔고요. 또 보겠습니다. 촬영하면서 운전하는 거라 조금은 위험스럽긴 한데 달라진 모습을 지금 보실 수 있겠습니까? 자, 가속력 아주 좋습니다. 오히려 자, 커브 돌았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계기판 보여드립니다. 지금 이 정도면 몇 단 들어갔는지 아시죠? 자, 다시 찍겠습니다. 도로를 향해서 좀 찍어 드리고요. 자, 현재 이 상태는 커브니까 브레이크 좀 밟아주고 또다시 이렇게 커브 돕니다. 다시 여기서 돌았습니다. 커브 돌고 다시 직선로인데 가속합니다. 쭉 봤습니다. 변속감 전혀 없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좀 심하게 치고 나가면 안 되는데 지금 느껴보시라고. 자, 보세요. 다시 속도를 줄였다가 자, 이 정도면 몇 단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봤습니다. 저 나온다.
자, 통화 후에 다시 출발합니다. 거리에 서 있다가 가는데 지금 보세요. 기아 변속이 느껴지는지. 이 RPM 메타나 속도 메타를 통해서 변속이 되면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내 차도 이렇게 부드럽게 안 넘어갑니다. 내 차도 내연 0%짜리도 이렇게 부드럽게 안 넘어가요 지금. 그런데 이 차를 해보고 나서 또 욕심이 더 생기네요. 근데 내 거는 뭐 너무나 부드럽게 넘어가는 차라서 그냥 신경을 안 썼는데, 차의 달라진 모습을 화면이 자꾸 흔들리는 상태라 영상으로 담아서 편집은 못할 것 같고요. 일단은 보내드리니까 참고해서 기분 좋게 오셔도 될 것 같고요. 또 가게야 또 기분 좋게 오셨다가 실망할까 봐서 걱정스럽게 합니다. 아까 돌았던 로타리입니다. 이게 회전 로타리. 여기서 커브를 돌면 400m에 우리 권영 오피스가 있어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커브 돌고, 아까도 여기서 찍었죠. 커브 돌고 악셀을 밟을 때, 아이고 차들이 막혀서 자 못 밟습니다. 근데 지금 빠지도록 하고, 자 밟습니다. 없어요. 지금 변속 충격 안 됩니다. 충격이 아니라 변속감이 없습니다. 1단에서 2단, 2단에서 3단 이게 없습니다. 전혀. 그리고 악셀을 밟았다가 놓습니다. 이제 놓으면 감속이 되면서 기아가 빠지는 느낌을 받아야 돼요. 전혀. 지금 보세요. 그냥 스무스하게 관성 운전이 되잖아요. 이게 기아가 빠져도 빠지는지를 몰라요. 지금요. 더 이상 뭘 바라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조심해 오세요. 제가 마중을 나갔으면 좋겠는데 제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서 마중은 못 나간다는 말씀을 미리 드릴게요. 변속 충격도 있은 차예요, 이게? 예, 많이 있죠. 엔진 상태가 안 좋으면 변속 충격 많죠. 지금까지 렉서스 IS 250 자동차에 대한 정비 결과를 보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동차 또한 이 자동차와 같이 된다는 말씀을 기억해서 여러분들의 자동차가 대기 오염을 예방해주고 또한 여러분의 호주머니 돈을 지켜주는 그런 자동차가 되기를 바라는 말씀으로 오늘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신 여러분한테 감사함을 전하면서 IS 250 자동차의 결과를 리뷰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지금 물자국입니다. 자동차가 도착하면서 흘린 물이에요. 그리고 여기 지금 시운전 끝나고 저 도로에서 진입할 때 들어오던 데 있잖아요. 여기 물, 이거 저 쭉 따라가 보세요. 이렇게 물 나왔죠 지금요. 저기 보이세요? 이 물 줄줄 나온 보이죠? 이게 지금 우리 선생님 자동차에서 나온 물이에요. 배기구에서 이렇게 왔잖아요. 와가지고 자동차까지 물 보이죠? 자, 이렇게 확대해 볼게요. 이 정도면 됐을까요? 어쨌든 간에 내가 별짓 다 하네요.